제가 별 이기 묘묘한 장소로 나가서 강연도 하고 또 버스도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라서 안 보이는 경우도 꽤 많죠. 가장 잘 보이는 자리가 어딜까? 중간에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부탁하신 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됩니다. 이분께서 왔다리 갔다리 하라고 정신없을 것 같고. 오늘 여기 울산에서 주최 측의 진행 방식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얼핏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자 그랬나요? 이게 강연 쪽은 일단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주최 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혹시 저 후보님, 대표님 후보님 신부 입장 이런 건 없으시죠? 예. 자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아마 저도 좀 이렇게 막힐 거라고 해서 좀 늦을 것 같았는데 제가 좀 전에 트위터에도 썼습니다만 다행히 좀 일찍 왔고 최고위 후보들께서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역시 젊은 장경태 후보가 제일 빨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또 여러분들께서 내는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좀 소통할 기회를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야 뭐 수년 동안 한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여서 옛날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보시면 거의 비슷하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특별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모르는 걸 뭐 특별히 이번에 익혀보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숨쉬고 존재하면서 교감하고 애정을 확인하자 동지의 사랑을 느껴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닌가 보네요. 아마도 울산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그리 강세는 아니죠. 우리 이상은 국회의원 계시지만 쉽지 않은 지역이다. 아마도 이제 울산 지역에 우리가 이 민주당 강원 중심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이렇게 대규모가 된 게 그리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선호 전 울주군수님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시고 역량 뛰어난 분이신데 안타깝게 일할 기회를 잃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증명될 것이라고 보지만 그 지역의 단체장, 일국의 대통령, 울산의 이 광역시정을 맡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아마 체감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다시 우리가 일할 기회를 얻고 국민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이 아니라 사랑받는 민주당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을 이렇게 좀 들다 보니까 제가 요새 저는 외곽에 있다가 요즘은 그래도 좀 여의도 근처에 가까이 가 있지 않습니까? 바깥쪽에 이렇게 경계 지점에 서 있는데 아직 좀 적응이 좀 잘 안 됩니다. 적응이 좀 잘 안 되고 대신에 제가 좀 느낌으로는 아무래도 당이 2년 단일이 아주 짧은 2년의 당 지도부 구성돼서 하나의 선거를 치르고 또 교체되고 또 중간에도 마구 교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리더십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장기적인 민주당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정당은 결국 집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집권,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실력이 있고 실적이 있으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는 아무리 잘해도 정상적인 상태에는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구조적인 소수입니다. 물론 다른 영역들의 문제도 있긴 한데 지역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소위 영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상대당의 본거지고, 또 호남이 우리의 본거지인데 인구수가 절반밖에 안 되죠. 의석수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서로 독점을 하는 상황이 되면 언제나 우리 민주개혁 진영은 구조적으로 소수의 입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상대가 엄청난 무슨 실수를 하거나 아니 분열이 되거나 그쪽에 엄청난 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경기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전국 정당화 이겁니다. 전국 정당화. 사실 이제 울산은 그래도 노동자의 도시여서 또 산업 도시여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특히 대구 경북, 여기서 가까운 대구 경북 이 지역을 보면 이게 정말 앙담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우리 민주당의 토대를 좀 구축하고 그 전초 기지를 좀 만들고 또 뭐랄까 교두보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차곡차곡 이 지지를 쌓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당당한 주요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운수에 기대지 않고 상대 실패에 기대지 않고 정상적인 자라기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할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아이고 목소리 나중에 가능하면 우리 저 민주당에서 훌륭한 인재를 좀 선정하셔가지고 이런 거 평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사실은 기회가 적은데 또 당의 토대도 약하다 보니까 우리 당의 지지라고 하는 게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갈등도 격화되고 경쟁도 심해서 막 감정적으로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 당의 지도자들 사이가 매우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맨날 싸워요. 없는 집안에 싸우면 좀 많지 않습니까? 원래 풍족하면 좀 덜 다퉈요. 기회가 많으니까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영남 지역은 특히 그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축적을 했는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퇴장을 하고 또 새로 시작합니다. 제로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다가 또 바뀌고 포기. 이게 정말로 안타깝다. 정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조자를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공감을 늘려가는 과정이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사람들과 사람들의 접촉이 중요해요. 한 번 보면 두 번 보는,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두 번 보는 게 낫고, 또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고, 또 정책 설명도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게 낫죠. 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출마해서 찍었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잘 안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쌓여가는 거죠. 좋은 인재들은 점점 이제 선택을 많이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죠. 근데 이 영남 지역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인물이 너무 많이 나죠. 오래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는 당이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당내 리더십도 확고하게 좀 유지되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 전국 정당화 정책
특히 취약 지역에 대한 일상적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 예를 들면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하고, 또 지구당 부활 문제도 말만 했지 잘 안 되는데 그것도 최대한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비례대표뿐만이 아니라 기초 의원들도 좀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지금 2명씩 뽑으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3명 또는 5명을 뽑도록 강제해서 우리가 토대를 씨앗이라도 좀 뿌릴 수 있게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 역량 있는 인재가 있으면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중앙당의 당직도 좀 부여하고, 또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의무 활동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내가 차곡차곡 당이 취약지역, 그리고 경계지역, 이겼다 졌다 하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지지를 구조적으로 좀 열려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당이 해야 될 핵심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갈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지역일수록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큰 역사적인 변화도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운 지역에 사실은 서로 외롭게 나 혼자만 민주당을 지지하나, 나 혼자만 개혁과 민생을 생각하나, 이렇게 외롭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영남 지역에는 오히려 SNS를 좀 많이들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 오히려 더 열성적일 수도 많이 보이세요. 사실 서울 같은 데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일상적으로 자기 얘기를 나눌 수가 있대요. 누가 민주당 지지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합대를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여기 가면 뭐 예를 들면 어느 신청하는 분이 민주당 한다고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소문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돼요. 다행이죠. 슬픈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정치는 한 명 한 명 설득해서 우리의 이 저변을 넓혀가는 과정이고, 이게 52%를 넘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기면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 권력을 제대로 잘 행사하고, 또 실적과 성과로 국민들한테 증명하도록 돼요. 그래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당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당 하신 분 있으면 좀 입당 좀 많이 해주세요. 민주당 입당 안 하고 그러잖아, 솔직히 일부. 그죠? 하고. 여러분, 일단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제가 이끌어 한번 잠깐 나와보세요. 입당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서 도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당이 앞으로 제가 파가 나갈 때,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하죠. 당원의 의견과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당의 의견이 다르다면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죠. 국민의 뜻과 정치 권력자들의 뜻이 다른 국민의 뜻이 더 존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이 그러지 못해서 앞으로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그 역시도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당원 중심의, 당원이 존중되는 당을 꼭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입당하고 또 당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다하는 그런 정말 권리 당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각 지역위원회별로 권리 당원 숫자가 영남은 대충 경부 한 700명, 500명 된다고 그러고요. 수도권은 보면은 되게 한 3,500에서 4,000명. 그리고 호남 이런 데는 뭐 몇만 명씩 되죠. 여기 우리 울주군은 당원 몇 명이에요? 권리 당원? 3,100명. 우리 울주 군수님 훌륭하셔가지고 3,100명씩만 된다는데, 다른 지역은 2,000명. 우리 사람들 많게 했는데, 2,000명이라고 치고 여러분.
투표를 하면 50% 투표 안 하거든요. 그럼 1000명이 투표하죠. 600명만 투표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 주사가 200명이 입당을 해서 우리 이선호 위원장을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이러면 이거 가는 겁니다. 당원의 지금 현재 당원당 시스템 공천에 의한 당원들의 권한이 생각보다 큽니다. 현재 상태에서 당원 50%, 국민 여론 50%로 결정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경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원 여러분들도 당원 한 명의 역할이 정말 크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지역위원장들 왜 결자고 했냐면요. 진짜 우리 당원 한 분 한 분 귀히 여기달라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네. 정말로 중요합니다. 결국 어려운 지역에서의 당세 확장은 중앙당이 잘해서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한 명 한 명 정말로 콩알 모으듯이 모으고 단단하게 해야 비로소 이런 취약지역, 경계지역들의 가능성이 생길 거고 결국 당원들이 할 수밖에 없다. 당원을 정말로 귀히 여겨달라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박수.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권력을 한번 가져봐야지, 명예를 얻어봐야지, 내가 뭘 좀 한몫 챙겨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책임을 다해봐야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봐야지, 내 자식들한테는 학력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이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책임을 다해보겠다,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지역에서 역할을 맡는 이 지역위원장님, 또 여기 기초광역분들 계실 텐데 이분들, 또 출마했던 분들, 이분들 귀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꿈을 함께 이뤄갈 분들이니까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남는 걸 봐주고, 좀 나쁜 측면들이 몇 개 있어도 좋은 면을 좀 더 많이 봐주면서, 어려운 지역이니까 서로 힘 합쳐서 이 거대한 이 기득권의 장벽을 좀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의 벽을 함께 넘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 아까 인사 말씀으로 나도 하신 것 같아요. 같고, 여기 아마 각 해당 지역에 우리 주민분들, 국민분들 많으실 건데 정말로 귀하게 잘 여겨주시고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외롭지 않습니까?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뭘 하냐면 인터넷에 혹시 나하고 친구 같은 사람 없나? 막 그런 거 찾고 뭐 기호 동호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개몬도 만들었다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 이 나라를, 나의 미래를 책임질, 또는 내 자식들의 삶을 책임질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뜻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네. 얼마나 반가운 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이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기회가 생기면 그런 걸 해볼 것인데, 좀 당원 단합대회 이런 거. 아니 뭐 공도 한번 사고, 영 안 되면은 줄다리기라도 한번 하든지. 그죠? 네. 자, 녹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하든, 지역위원회 단위로 하든, 시도당 단위로 하든, 좀 당원들이 서로 얼굴도 익히고, 가끔씩 다툼도 발생하겠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서로 이렇게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찾아내고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동지들의 연대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 야유회, 당원
지역위원회 전 당원대회 뭐 분기별로 하든지 뭔가로 하든지 영 안 되면 뭐 죽을 때까지 한번 하든지 울산은 합니다. 울산은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역위원회에서 꼭 좀 챙겨주시고요. 이번에 울산 시당위원장 단독 후보실이라면서요? 시당 차원의 전체 당원 단합대회라든지 뭐 야유를 한번 가든지 아니 번개라도 한번 해가지고 20-30명이라도 식당에 모여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안부 인사라도 하고 힘 좀 얻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재명까지 방송하면서 얘기를 이제 끝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고 그리고 믿음을 받고 기대를 받는 그런 당 만들고 싶습니다. 이기는 당,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 국힘이 싫으니까 할 수 없이 믿지만 너희들을 선택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책임질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주권 정당으로 흔쾌히 당신들 민주당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고 네, 여러분 그런 당이 위해서는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가 맨날 거짓말만 했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 이제 하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변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낸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시 신뢰할 것이고 다시 기대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을 철저하게 충실하게 잘 해내자. 저는 윤석열 정부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성공해야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고 실패하면 그들의 실패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실패하니까 국가가 실패하니까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도록 도울 것 도와야지. 잘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무슨 3천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초대기업 세금만 깎아준다든지 또는 서민들에게 그 세금을 깎아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내 돈 내고 내가 손해보면서 치료받게 한다든지 지역 카페 예산 싹 삭감해가지고 동네에 영세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다든지 또는 노인 일자리 예산 확 줄여가지고 그 어르신들 다시 동네에 종이 주스로 다니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싸워서 확실하게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해내자. 그래서 강하고 유능하고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혁신하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되찾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국민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공익을 위해서 싸우면 이해를 하는데 사익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면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 머슴한테 세경 줘가면서 일 시켜놨는데 이 머슴들이 누가 더 많이 해먹을 거냐 가지고 누가 더 좋은 옷 입을 거냐 새 옷 입을 거냐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보기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더 열심히 할 거냐 누가 더 충직하게 맡겨진 일을 해낼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면 그거야 박수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봉합이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통합된 당으로 잘 나가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꾸 무슨 뭐 사당화 이런 얘기 하는 분 계신데 여러분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입니다. 당대표 혼자 마음대로 못해요. 다 선거에서 뽑은 최고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함께하게 돼 있고 당의 각종 위원회들이 있고 당 조직이 있고 언론이 감시하고 국민들이 1억 개의 눈, 1억 개의 귀로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5천만 개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디 특정이 마음대로 하겠어요.
이재명 국민이 플러스 박경진아. 불가능하죠. 극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조직과 다르게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각각 그러죠. 무슨 당각각. 왜 그러냐면, 아니 생각 다른 사람, 정책 다른 사람, 어쨌든 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은 다양한 국민들의 지지를 퍼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래인데 편하자고 모래만 쫙 주워 모으고 다른 거 다 밀어내는 그게 모래더미지 무슨 어느 짝에 쓰겠어요. 그러나 나하고 생각이 다른 그 다름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활용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큰 지지를 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정당이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통합이고 이게 바로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름을 부정하고 배제하고 투쟁해서 파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범위에서 51%의 주도권을 가지면 나머지 49% 다 함께 나눠서 각 영역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하고 다 합쳐서 상대보다 더 유능한 실적을 내는 정당이 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바람직한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번 뿐만 아니라 다 국민들께서 당을 불신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천 문제입니다. 공천을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일단 국민에게 충직하고 실력 있고 성과 내고 또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되는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내 편이니까 나하고 잘 아니까 비록 경쟁력은 떨어지더라도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후보를 만들어주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걸 보는 우리 국민들, 민주당 지지자들의 속마음이 대체 어떻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지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 문드러집니다. 선거는 이겨야 하는데, 이겨야 권한을 행사해서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세상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기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체의 기회를 손상시키는 거, 이걸 보는 국민들 정말로 속이 문드러진다. 그게 정치 불신의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주체가 잘못 운영하면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이 당무에 관여하고 의견 내고 감시하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일수록 그런 행위가 쉽지 않아지겠죠. 이게 맞습니다. 민주정당입니다. 당원 민주주의가 제대로 관철되는 당을 만들어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불신받지 않는 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공정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통합적이어야 합니다. 그걸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문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한 번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남시 경기도 시 도정을 하면서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맞죠. 그걸 비난하면 그 정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네가 아는 사람 썼냐? 왜 가까운 사람 썼냐 하면 안 되지. 왜 무능한 사람을 썼냐고 비난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역량이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가깝지 않은 사람도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적을 내는 방법이에요. 성과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지지의 지평을 넓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왜 저 멀리 있는 사람 있으면 저희가 다 우리 편이 됩니다. 저희가 안 해서 우리 편 왔으면 자꾸 적대가 돼요. 우리가 고립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인재를 넓게 써야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 편가리지 않는다. 당연히 민주당의 운영도 민주당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 편 챙기고 밉다고 불이익 주고 이래가지고 선거 망하면 저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실 말씀 있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 말씀도 좀 듣고 의견도 말씀하시고요. 아니 뭐 저는 안 쉬어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 그리고 장기 비전이 확실한 국민의 희망이 되는 민주당 함께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